안녕하세요. 대베스 반도체 업종과 IT 산업 담당하고 있는 임주성입니다. 자, 4월 19일 성우테크론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분들 많이 걱정이 많으실 텐데 계속해서 좀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어서 좀 걱정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주가가 좀 빠지는 이유와 그 다음에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 어떤 것이 있을지 대해서 같이 좀 얘기를 해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차트적으로 가격으로 봤었을 때 현재 지지할 수 있는 라인 구간이 어디 정도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반등을 한다라고 한다면 저항받을 수 있는 또 부분은 어디까지인지 대해서 대략적으로 한번 여러분들과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니까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같이 투자에 필요한 아이디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가가 계속해서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같이 한번 뉴스 기사를 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 가장 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금리 이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계속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고 주가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소다. 자, 그러면 이 금리라는 녀석이 어떠한 영향을 받아서 금리에 영향을 주고 금리가 결국에 주가까지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그 연쇄작용, 원인 인과관계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일 처음 시작하는 문제점이라고 한다면은 이란이랑 이스라엘이랑 현재 지정학적 리스크 이 부분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란과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이 문제가 발생이 되면은 유가 가격이 올라가는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유가 공급에 대한 이슈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유가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어떠한 영향을 미치냐면은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라가게 되는 그런 현상을 미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운송에 대한 가격 인상과 그리고 원자재 가격 인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라간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결론을 짓자면은 CPI가 올라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전반적인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연준에서는 CPI가 올라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그 정책 결정이 미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연준에서 이 금리 방향을 결정을 하는데 확인하는 중요 지표 두 가지가 CPI랑 고용 지표 이렇게 두 가지를 확인을 하거든요. 근데 CPI가 올라가게 되면은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라는 압박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물가를 내리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는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이게 되면은 반도체 쪽으로도 영향을 미친다. 자, 그러면 반도체에 영향을 미치니까 반도체와 관련된 소부장 기업들도 주가가 미치게 되겠죠. 금리 인하 부분이랑 반도체랑 또 어떤 연관이 있냐라고 한다면은,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전반 기업들에 대한 투자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많이 줄게 될 거고, 최종 수요자들 부분에 고객사라고 해야 되겠죠. 그 고객사들의 수요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업황 자체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국에 반도체랑 또 동행하는 소부장 기업들의 매출, 실적 부분도 영향을 받게 되니까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연쇄작용을 따라가 보면은 지금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유가, CPI, 금리나 반도체, 소부장, 주가까지로 연동되기 때문에 결국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결론을 도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결되는지 안 해결되는지가 주가에 긍정적으로 미치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냐 요인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의 영향에 따라 가지고 성우테크론도 아무래도 실적이랑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구조 보조금이라는 막대한 지원금을 받으면서 삼성전자가 텍사스주에 있는 테일러시에 공장을 짓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TSMC도 들어오고 인텔도 들어오기 때문에 뭐 이제 본격적으로 경쟁을 한다라는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4나노미터 공정을 이제 설립을 하게 될 거고, 이 4나노미터 공정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 반도체 검사 장비와 관련된 부분들에 납품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우 테크론에 대한 기대감도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금리에 관련된 부분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테일러 공장의 진행 속도, 방향 이런 부분들을 모니터링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차트 가격을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계속해서 지금 요 기간, 한 달 정도 기간 동안은 주가가 어, 앞서 말씀드린 금리에 대한 하방 압력으로 주가가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런 주가 상승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그 중에 재료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에 관련된 내용으로 좀 호재로 작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아래쪽으로 이제 하방으로 간다고 한다면 이 전저점 부근 가격이 지지 라인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현재는 앞선 전저점을 거의 다 대부분 이탈한 추세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여기 최근에 저점에 이 부분이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반대로 상승을 한다라고 한다면 노란색 굵은색 선인 20일 이동평균선이랑 초록색 이동평균선인 241선 이 두 이동평균선이 저항 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여기 20일 이동평균선에서 저항을 한번 또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상승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요 앞선 매물대 그 이후에는 이제 240일 이동평균선 요 부분이 각각의 저항 라인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는 주봉으로 봤을 때도 초록색 선이 주봉 11선인데 이 주봉 11선을 돌파를 못하고 계속해서 빠지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앞전에도 주봉 11선을 이탈을 했었을 때 계속해서 주가가 좀 빠지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봤을 때 거의 한 두 달 정도 지금 빠진 상태다. 그래서 보통 두 달에서 3개월 정도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는 길어도 한 달 정도 안으로는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재개가 되고 삼성전자 투자에 관련된 설비 관련된 투자들이 좋은 소식들이 나오면서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지 안 될지는 계속해서 한번 지켜보면서 모니터링하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 드릴 테니까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계속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